안녕하세요. 절대값TV의 명품 PD 한PD입니다. 자, 오늘도 금강변으로 나와서 한번 녹화를 해보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세종에서는 이 금강변이 저녁 먹고 산책하기에는 최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내려온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이 저녁에 산책을 할 수 있는 금강변이 있다는 것은 세종의 보석 같은 콘텐츠라고 할까요?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위험과 수익률이라는 이야기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자, 우리가 투자를 해서 큰 수익을 얻기 위해서 위험을 어느 시기에 감수를 해야 되나, 또 그리고 그것에 따른 수익률은 어떻게 나타나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언제 그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는 건가,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건가, 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보통 우리가 그 주식시장에서 그 투자를 할 때 많은 개인들이 어디에서 물냐면 꼭지에서 물리잖아요. 계속 올라가니까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거기서 리스크를 안고 가다가 쪽박을 차는 경우가 많아요. 리스크를 걸어야 되는 타이밍에 따라 대박을 차든지 쪽박을 차든지 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제 경험으로 볼 때는 리스크는 초기에 리스크를 껴안고 들어가야 돼요. 그게 왜 그러냐면 생각을 해보세요. 꼭지에서 리스크를 안고 들어간다는 것은 상투를 잡는 거고, 그리고 폭락을 할 때 또는 떨어질 때를 커버할 수 있다는 거, 위험에 대응할 수 있다는 거죠. 제 경험을 좀 이야기해 볼게요. 이제 그게 가장 쉬운 설명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투자 스타일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안전하게 하는 투자예요. 과거에 주식 투자를 할 때는 그게 위험한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지도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일찍이 주식 투자해서 이제 그런 걸 다 경험을 해봤으니까, 뭐 주식 투자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모르기 때문에 막 그렇게 위험하게 아무 주식이나 사고 꼭지 사고. 근데 주식이든 뭐 부동산이든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예요. 근데 제가 이제 이번 2013년 하락 사이클을 찍고 상승 사이클을 돌을 때도 본격적으로 택을 매입해 들어간 시기는 2015년도부터예요. 2015년도부터. 그러니까 2013년도에 이미 바닥을 찍고 이미 상승을 할 때 확인하고 들어갔다는 거예요. 자, 2015년도에 들어갈 때 이제 제가 과연 어디에 투자를 할 것인가, 어디에 살 것인가, 제가 예를 들어서 세종에 투자를 할 때 거의 확신을 가지고 했어요. 확신을. 이거는 뭐 그냥 돈이 되는 대로 다 사야 된다. 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명의와 돈이 문제지 그런 거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로 세종과 시흥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시흥도 거의 뭐 초창기에 거의 미분양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뭐 프리미엄도 없었고. 자, 그 두 군데에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신을. 그 두 군데에 저희 자본을 거의 다 투자하고, 거기서 레버리지를 대출을, 그때는 이제 초창기니까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자,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대출을 받는데 보수적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보수적. 다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으나, 자, 왜 보수적으로 갈 수밖에 없냐면, 자, 전세 가격이 얼마가 될지를 모르니까, 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도 예측을 할 수가 없고, 변동성이 있는 거고, 정부의 규제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 뒤로 뭐 전세자금 대출 맞고 막 그러면서 복잡했잖아요. DTI, LTV 막 규제하면서 막상 입주할 시기 되면 그냥 대출이 안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런 점까지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보수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나중에는 잔금을 치르는데 저도 곤욕을 치렀어요. 자, 그만큼 제가 보수적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저도 어려운 상황이 있었다. 잔금을 맞추는 데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리스크도 초기에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자, 그것도 전제가 있어요. 무슨 전제냐면 확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확신. 내가 이 지역에 대해서, 이 상품에 대해서, 이 주식에 대해서 투자를 해서 이건 뭐 100%, 뭐 100%, 뭐 200% 이렇게 확신이 들어야 돼요. 확신이 들지 않으면 리스크를 레버리지 효과를 쓴다든지 뭐 대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리스크니까, 리스크를 감수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고 상승의 후반기에 리스크를 안고 들어가는 것은 위험할 수 있어요. 자, 어떤 분들이 요즘 위험하냐면, 예를 들어 초창기에 조금씩 돈을 버는 거야. 투자를 잘 하셔가지고. 자, 그런데 요즘 장이 또 길어졌잖아요. 저 장이 길어지다 보니까 계속 뭐 지역을 옮겨가면서 뭐 어떤 저가 아파트들이 또 순환을 하면서 계속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자, 그러다 보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겁이 없어져요.
겁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머릿속에 그 리스크 개념보다는 대박을 쳐야 된다. 이번 장에 확실히 승부를 걸어야 된다. 자, 그래서 굉장히 무리하게 개수를 늘려가고 뭐 그러신 분들이 많아요. 막 그게 이제 종반에 갈수록 그런 현상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시장이 확 꺾어지면 결국은 이제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 뭐 이제 전세도 못 맞추고 역전세 만나고 가격이 꺾어지면, 또 주택시장이라는 것은 한번 꺾어지면 거래가 안 돼요. 이게 지금 장이 좋아서 거래가 잘 되지만, 자, 그렇지만 지금도 가격이 너무 높은 지역은 거래가 안 돼요. 지금 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시장이 지금 전체 서울 경기도 시장이 좋다고 해서 다 잘 되는 건 아니다. 분명히 안 되는 지역이 있어요. 호가만 높은 거야. 호가만 높고 실수요자는 없어. 근데 투자 수요는 안 들어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벌써 그런 지역이 제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경험이 많지 않으신 분들은 자꾸 수입이 계속 하나 사고 팔 때마다 수익이 계속 늘어나니까, 늘어나는 재미에 계속 후반으로 갈수록 더 리스크를 더 크게 안고 가더라는 거야. 자, 그러면은 사고 치는 거예요. 그게 사고 치는 거다. 자, 이제 정리하면, 리스크는 초기에 내가 확신을 가질 때 내가 확실한 상품에 집어넣어야 된다. 그러니까 제 경험을 지금 이야기하자면, 저는 여기 세종과 시흥이라는 신도시가 확신을 가졌어요. 뭐 거의 확신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있는 돈을 다 집어넣고 거기다 대출까지 받아서 다 집어넣었던 거예요. 뭐 그때는 초창기는 얼마나 좋았어요. 분양권도 싸고 미분양도 낮고 사고 싶은 대로 다 샀단 말이에요. 대출도 다 받을 수 있고. 그나마 그래도 보수적으로 했다. 자, 왜냐면 내가 나중에 전세 자금을 맞춰야 되니까 대출을 더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받을 수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뒤에 가서 정부의 규제에 걸려가지고 어려운 상황이 왔었다. 잔금을 치르는데도 그래도 어려운 상황이 왔었어요. 자, 그만큼 시장은 위험한 거라는 거예요. 위험한 거. 자, 그러니까 요즘 다시 얘기하자면 종반으로 갈수록 너무 리스크를 안는 것은 굉장히 폭탄을 안고 가는 거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그 리스크를 줄여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물량도 줄여나가고 엄격한 규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후반부로 갈수록 결국 세금 내가 다 번 것을 세금으로 낸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리스크를 안고 아무리 투자를 해서 수익을 많이 얻어도 80% 70% 세금을 내면서까지 투자를 한다는 것은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리스크를 안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자, 그런 점을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내가 어느 시기에 리스크를 안고 가야 되는 건가 고민을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절대로 그 위험을 안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부자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만 가지고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걸 종잣돈으로 돌려가지고 투자를 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 과감하게 기회가 왔을 때는 과감하게 질러야 되는 거예요. 질러야 되는 거예요. 부자와 어떤 평범한 사람들의 차이예요. 기회가 왔을 때 확 질릴 수 있는. 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질르고 어떤 사람은 못 질렀냐. 자, 그거에 따라 이제 벼락거지가 됐고 벼락부자가 된 거예요. 이번 시장에서는. 자, 요즘 제가 인상적으로 읽었던 인터뷰가, 코인으로 대박을 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한 5천만 원 정도 종잣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5천만 원을 가지고 있어봤자 흙수저라는 거야. 흙수저. 이 돈 가지고 있어봤자 어차피 흙수저다. 자, 그러니까 나는 그냥 코인을 질러보겠다. 이것 가지고 뭐 쪽박을 차도 어차피 어쩔 수 없는 거고, 잃어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자, 터지면 대박이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렀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도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해. 그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승부사의 기질이 있어야 자기가 과감하게 질러서 레벨업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는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도 모르고 그냥 지나갈 수 있거든요. 자, 그런 상황을 읽을 줄 아는, 내가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을 잡을 수 있는, 자, 그런 공부를 꾸준히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주식시장이 폭락하면 살 거야. 자,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막상 폭락하면 안 된다. 주식도 계속 공부를 해가면서 좋은 주식이 있으면 조금씩 사 모으는 거예요. 사 모으다가 진짜 폭락을 할 때 그때 레버리지를 쓰던지, 그때 모든 종잣돈을 투여해서 주식을 다 바닥에서 긁어 모으고 대세 상승으로 가서
크게 차익을 얻고 나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그 미리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그 운동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운동장에 있지 않는데 어떻게 선수가 뛸 수가 있겠습니까? 운동장에서 뛸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자신이 어떤 상품을 만났을 때, 어떤 뭐 아파트를 봤을 때 그 확신이 들 정도로 공부가 돼 있어야 돼요. 확신이 안 들면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지르면 되지만, 확신이 들면 모든 그 레버리지를 다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 차이는 자기의 어떤 공부의 깊이와 양에 달려 있는 거예요. 그만큼 공부를 평소에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 평소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앞으로 장이 안 좋아질 때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어떤 상황이 올 것인가 포착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뭐 아무도 비트코인 쳐다보지 않을 때 그 비트코인을 공부한 사람들이 다 대박 친 거잖아요. 지금 들어가서 비트코인에서 돈을 버는 것보단 그 당시에 산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대박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상의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나가는지 다 공부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건 좀 중요한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랄까요, 평소에 그 훈련하는 방법 중에서도 저는 자기가 멘토로 삼는 고수들, 고수들의 강의라든지 뭐 유튜브의 화면이라든지 영상이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그런 게 많거든요. 자, 그런 분들의 영상과 책, 강의들을 열심히 팔아, 열심히 공부해라. 저는 이제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결국은 어떤 고수들이라는 게 결국은 그 방면에서 많은 수익을 내신 분들이잖아요. 자, 그분들이 계속 강조하는 게 있어요. 강조하는 게. 자, 그런 내용을 그냥 거달기식으로 들으시면 절대 내게 안 돼. 내게 안 된다. 자,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계속 반복해서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고, 그것에 대해서 더 깊이, 그 사람들이 제시하는 방법에 대해서 깊이, 왜 저런 방법으로 해야 되는가,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것을 깊이 체화를 시켜야 돼. 체화를 시켜서 내 거로 만들고 내 투자 스타일로 만들어 나가면 저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자, 제가 압축적으로 얘기했는데 계속 반복해서 들으시면서 한번 자기 것으로 만들어 가시면서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 절대값 튜브의 명품 PD 한 PD였습니다.